QLD TQQQ 사놓고 하루에도 30번 차트 확인하시는 순간부터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심리로 움직이고 흔들리는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QLD TQQQ는 그 심리를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의 조언이 그냥 교양이 아니라 QLD TQQQ 생존 매뉴얼이 됩니다. 처음부터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속도를 내지만 하락장에서는 멘탈을 박살내는 속도도 똑같이 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돈으로 같은 종목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결국 탈락합니다. 차트 실력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와 심리 관리가 갈라놓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을 사람과 개로 비유합니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가입니다. 개는 앞서 뛰기도 하고 뒤로 처박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비유를 QLD TQQQ에 그대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가 앞으로 가는 길이 확실한데 QLD TQQQ가 먼저 미친 듯이 달려가면 거품이고 QLD TQQQ가 공포로 바닥을 긁으면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개가 날뛰는 순간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떨어질 때는 내가 바보 같아서 손이 제일 나쁜 타이밍에 버튼을 누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주식시장은 90% 심리다. 이 문장은 QLD TQQQ에서는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2 더하기 2가 5가 되었다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리로만 시장을 재단하면 반드시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떨어지고 나쁜 뉴스가 떠도 오르고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만에 20%가 날아갑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뉴스에 휘둘리는 패턴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 가격이 뉴스를 만든다고 봤습니다. 올라가면 기자가 이유를 붙이고 내려가면 또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QLD TQQQ 투자자가 이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이야기 바꾸는 시장을 따라가느라 본인 원칙을 매일 바꿉니다. 어제는 금리 때문에 팔고 오늘은 인공지능 때문에 사고 내일은 지정학 때문에 또 팔고 그 다음은 누가 추천했다며 또 사고 그렇게 정신이 찢겨나갑니다. 그 사이에서 수수료와 스프레드와 세금과 손실이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코스톨라니가 남긴 가장 유명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량주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을 자라. 이걸 QLD TQQQ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QLD TQQQ를 살 거면 잠을 잘 수 있는 구조로 사라. 잠을 못 자면 포지션이 과합니다. 잠을 못 자면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이 문제입니다. QLD는 그나마 사람을 살려두지만 TQQQ는 비중이 과하면 사람을 갈아버립니다. 그럼 잠을 잘 수 있는 구조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빚. 둘째, 과한 비중. 셋째, 매일 확인하는 습관. 이 3개가 합쳐지면 코스톨라니가 말한 단단한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손으로 전락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빚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이미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QLD TQQQ 투자자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출은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함정이 시작됩니다. TQQQ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내 계좌에 빚이 없더라도 내 변동성은 빚을 낸 것처럼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QLD TQQQ를 하는 사람은 개인 레버리지를 더하면 안 됩니다. 신용, 미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주담대 추가 인출로 투자금 만들기. 이런 순간부터 멘탈은 100%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하락에도 내가 버틸 현금 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붕괴를 말한 겁니다. 빚이 생기면 기다림이 불가능해집니다. 기다림이 불가능하면 QLD TQQQ는 필패합니다. 두 번째, 과한 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QLD는 장거리 달리기고 TQQQ는 스프린트입니다. 둘 다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숨 고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코스톨라니는 쉬는 것도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QLD TQQQ에서 쉬는 포지션이 없으면 결국 시장이 강제로 쉬게 만듭니다. 그게 마진콜이든 손절이든 멘탈 붕괴든 어떤 형태로든 끝을 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을 하나 박아두겠습니다. QLD TQQQ는 매수 타이밍보다 매수 자금 배치가 승부입니다.
언제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사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제 코스톨라니식으로 흔들리는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3층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생존층. 둘째, 축적층. 셋째, 가속층입니다. 생존층은 현금과 생활방어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를 별도 계정에 두고 투자 계좌는 투자 계좌로만 쓰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공포장에서 팔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단단한 손은 의지가 강한 손이 아니라 버틸 돈이 있는 손입니다. 축적층은 QLD 중심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 모을 수 있는 층입니다. 여기서는 코스톨라니의 조언이 바로 적용됩니다. 좋은 것을 사서 기다려라. QLD는 나스닥을 2배로 먹는 구조라서 장기 우상향에 베팅하는 축적형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가속층은 TQQQ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코스톨라니의 역발상이 핵심입니다. 밀밭이 짓밟혔을 때가 매수 기회다. 즉 모두가 패닉일 때 기계처럼 사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일부를 기계처럼 줄이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TQQQ는 욕심대로 들고 가면 꼭 한 번은 모든 걸 토해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럼 규칙을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걸 QLD 70만원, TQQQ 3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초보일수록 TQQQ 비중을 낮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일수록 심리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수는 3단 분할로 갑니다. 첫 번째는 정기 매수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뉴스 무시하고 감정 무시하고 버튼만 누릅니다. 이게 흔들리는 손을 단단한 손으로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락 추가 매수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공포 구간에서 밀밭이 짓밟혔을 때를 기계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 기준으로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이면 추가 1회, 20% 하락이면 추가 1회, 30% 하락이면 추가 1회.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둡니다. QLD TQQQ는 내 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한 숫자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추세 회복 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에만 집중하는데 폭락 이후에 반등 초입에서 다시 올라탈 용기가 없어서 수익의 절반을 놓칩니다. 코스톨라니의 개 비유로 말하면 개가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순간에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고점을 갱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도 분할로 들어갑니다. 공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장기 수익 곡선이 매끈해집니다. 이제 매도 규칙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쉬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QLD TQQQ의 매도는 예언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저는 가장 단순한 규칙이 가장 오래 간다고 봅니다. QLD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다만 내 비중이 과열되면 일부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서 QLD 비중이 60%를 넘어가면 10%만 덜어내서 현금으로 둡니다. 이게 쉬는 포지션입니다. 쉬는 포지션이 있어야 다음 공포에서 웃으면서 삽니다. TQQQ는 일부 이익 실현 규칙을 명확히 둡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 혹은 큰 추세, 저항 구간에서 보유량의 20%에서 30%를 자동으로 덜어냅니다. 그리고 덜어낸 돈의 절반은 QLD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코스톨라니가 말한 낙관과 냉정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다룰 때는 차갑게, 욕망은 크게, 손은 차갑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구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상승장 중반입니다. 계좌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나는 원칙이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때 뉴스가 더 달콤해집니다. 주변이 더 떠들어댑니다. 나만 뒤처질까봐 TQQQ 비중을 올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코스톨라니가 말한 군중 뒤에 꽃길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군중이 미쳐있을 때는 보통 가격이 이미 미래를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더 사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일부를 줄이고 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 중후반입니다. 손실이 커지고 계좌가 붉어지고 모든 유튜브가 공포를 말하고 뉴스가 맨 앞에 나쁨을 도배할 때, 이때가 코스톨라니의 역발상 구간입니다. 정보가 모두의 입에 오를 정도면 이미 가격은 그걸 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자동 매수 규칙입니다. 용기로 사는 사람은 하루만 더 떨어져도 멈춥니다. 규칙으로 사는 사람은 떨어질수록 평균 단가를 개선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정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차트는 어제와 오늘만 보여주고 내일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QLD TQQQ에서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정보 중독이 제일 위험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확신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집니다. 전문가 O는 오른다 하고 전문가 B는 무너진다 하고 내 친구는 팔았고 댓글은 욕하고 차트는 흔들리고 머리는 과열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 하나를 합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정보 다이어트는 이렇게 합니다. 확인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혹은 월 2회. 그 외에는 계좌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규칙이 발동했는가? 규칙이 발동했으면 산다. 규칙이 발동했으면 판다. 규칙이 발동하지 않았으면 쉰다. 이게 코스톨라니식 생존입니다. 이제 실전 장면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 급락합니다. TQQQ는 며칠 만에 25%가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이렇게 합니다. 왜 떨어지지? 무슨 뉴스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팔아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심리가 무너집니다. 코스톨라니는 심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때 단단한 손은 무엇을 하느냐? 첫째, 생활비가 따로 있으니 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규칙이 있으니 생각할 게 없습니다. 셋째, 매수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겁먹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다음 계단에서 또 삽니다. 이게 밀밭이 짓밟혔을 때 줍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반등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연속으로 상승하고 계좌가 회복됩니다. 이때 흔들리는 손은 탐욕에 취해 더 삽니다. 단단한 손은 일부를 덜어냅니다. 왜냐하면 다음 짓밟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LD TQQQ에서 부자는 방향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반복을 만든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규칙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톨라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QLD TQQQ에서는 기록으로 해결됩니다. 매수할 때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왜 샀는지, 어떤 규칙이 발동했는지. 매도할 때도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왜 팔았는지, 어떤 구간이었는지. 이렇게 6개월만 쌓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손이 왜 흔들리는지, 내 욕심이 언제 터지는지, 내 공포가 언제 나를 지배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조언과도 딱 맞습니다. 사람을 봐라. 숫자보다 심리를 봐라.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안의 나입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녹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장기 보유 자체가 답이 아니라 구조 없는 장기 보유가 문제입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진 상품은 하락장에서 추가 자금이 없으면 평균 단가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층과 축적층이 없으면 장기라는 말이 그냥 방치가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있으면 하락은 기회가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역발상이 바로 여기서 빛납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넣는 겁니다. 폭락이 없는 QLD TQQQ 장기 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락을 없애려는 순간부터 당신은 QLD TQQQ를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폭락을 견디는 구조를 만들면 폭락은 계좌를 바꾸는 이벤트가 됩니다. 단, 빚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코스톨라니가 말한 이미 끝난 게임이 됩니다. 언제 매도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를 맞춰서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이 과열될 때 파는 겁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이유는 내가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음 기회를 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사랑하되 차갑게 다룬다. 이게 매도의 본질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넣어도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좌가 잘 될 때는 더 넣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심리를 말한 겁니다. 잘 될 때는 비중을 점검하고 규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TQQQ는 상승장에서 자아를 부풀립니다. 그때 단단한 손은 오히려 차갑게 일부를 덜어냅니다. 정보를 얼마나 봐야 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소한만 보셔야 합니다. 확인 시간을 정하고 규칙만 보셔야 합니다. 뉴스가 감정을 흔들면 당신은 흔들리는 손이 됩니다. 흔들리는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돈이 이동한다. 이 문장을 오늘부터 QLD TQQQ 투자자의 교훈으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 성공의 요소를 돈, 생각, 인내, 운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운을 제외한 세 가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생존층으로 만들고, 생각은 원칙과 기록으로 만들고, 인내는 분할 매수와 쉬는 포지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잡을 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운이 와도 손이 흔들리면 운은 지나갑니다. QLD TQQQ는 결국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욕심에 약한지, 공포에 약한지, 남의 말에 약한지, 내 원칙이 있는지, 기다릴 수 있는지. 코스톨라니는 시장을 80년 가까이 보면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합니다. 인간이 흔들린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 됩니다. 그 구조 위에서 QLD는 축적을 담당하고 TQQQ는 가속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장의 노예가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